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겼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일요일 오후 6시 넘어가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위험 종목에 지정돼 있죠. 이 위험 종목 해제일은 일단은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가능은 할 거예요. 그게 호재다, 악재다. 이런 부분들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어느 가격에 대한 부분. 자, 제가 20년 동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매번 말씀드렸죠? 자, 축제는 즐겨라. 서치도 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다. 중요한 건 뭐다? 분석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기술적 분석만 해야 되는데, 자, 20년 동안 자, 이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그쵸? 이런 삼박자에 대해 구조를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법칙이냐? 한 예를 들어 보면 DPC라는 업체, 그죠? 자, DPC가 하이브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했다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최저점에서는 반드시 7배의 법칙을 깰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하단과 상단에 대한 구분도 달라지더라.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혀 여기는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자료를 전달했고 다 피해 가셨겠죠? 자,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서치해야 되는 거 오늘 영상 한번 과거 영상 볼게요. 자, 지금은 9월 초, 오늘 3일인가요? 9월 3일. 결과물이 언제 나와요? 9월 초. 자,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9월 3일인데 9월 초에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기다 아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핵심은 뭘까? 가장 핵심 뭐예요? 20년 동안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20년 동안 30종목 넘은 지분법이 이익 어떤 뭐 사례가 있었을 때 누구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에 대한 캐피탈에서 보유한 상장사 정확한 함수는 정확히 정해져 있더라. 근데 시간이 도래할수록 가까워질수록 이 하단과 상승도 변하더라. 만일에 그 상단을 뚫어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유상증자 또는 대주주 지분의 일부 매각 또는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눈웃기를 돌려버리더라.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신성 ST라고 하는 2차 전지 자회사를 100% 공모합니다라고 해서 공시를 내죠. 정확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가격을 뚫고 종가는 절대 이 부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20년 동안의 모든 법칙이 끝나버린다. 그쵸? 우리는 과거를 보는 이유가 뭐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거 정치인들 어떻게 풀었고 이 난관을 어떻게 풀었어요. 왜? 과거 사례를 봐야만 미래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아닌가요? 차 사고 날 거다. 뭐 할 거다. 로또가 될 거다. 알아요? 10년 후면 당신이 성공합니다. 알 수만 있으면 10년을 참을 수 있잖아. 10년 후에 정확히 내가 될 건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포기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런 부분들을 9월 초라는 걸 정확히 해주죠.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놀자고요. 마지막까지 가격 법칙을 이용해서 오르면 자, 그쵸? 빠졌을 때 어느 가격 가면 하지 마라. 날짜가 지날수록 그 하단선은 바뀌고 상단선도 바뀌게 된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자리에서 한번 쳐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납. 자,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인데 LK99 재현 실효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가 수급이 어렵다. 퀀텀 에너지 샘플로 교차 검증 시일 더 필요하다. 자, 뭐가 보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쵸, 황산납이죠. 1991년도부터 최동식 교수님, 저희 이제 스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구는 1991년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야. 퀀텀 에너지가 이거를 네이처에 게재하면서부터 이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엄청난 발견입니다. 되기만 하면. 자, 우리는 결과물이 기다 아니라는 배팅을 리스크를 어떻게 갖는다?
상방에 대한 리스크와 하방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5대5 확률은 의미가 없다. 확인하고 순응하면 된다는 건데 결국은 된다 안 된다가 나왔을 때도 분명히 주가 조정은 크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20년 동안도 똑같이 흐름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간단히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그걸 개발한 게 아니고 지분을 보유한 거라는 거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본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향후에 주가 조정이 일어났을 때 결과물 나왔을 때 신성 ST 상장합니다. 이런 부분.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축제를 즐기는 거는 되는데 잔여물이 되지 말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가격. 황산납이 9월 초에 어떤 업체로부터 기사가 나올 건데 지금 황산납 업체는 비상장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 의미 없어. 왜? 대량 생산을 안 하고 우리 중요한 건 뭐야? 뭐 리튬 뭐 어디 뭐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뭐가 중요해? 핵심은 채산성이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될 줄 아는 거지. 아닌가? 그쵸? 선택에 대한 문제잖아. 자, 만일에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 근데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조건들을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겁니다. 딱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니면 옷을 사기 위해서 갔어. 나는 10만 원짜리를 살 거야라고 했는데 브랜드가 다 다르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요. 요런 스타일이에요. 맞아야 살 거 아닌가? 그쵸? 이것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일상생활에 있었던 부분에 공통점이 분명히 발생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뜰 겁니다, 제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을 무시하지 않았고 과거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의 확률을 남들보다 어떻게? 90% 이상 낮출 수가 있었다. 즉 실수 안 하는 거. 주식도 즉 손실을 입지 않으면 손실을 어쩔 수 없이 입을 때도 아주 작은 손실을 입게 되면 회복은 빨라져요. 근데 50% 이상의 손실을 얻게 되면 두 배의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조급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황산납 업체가 비상장의 업체를 들고 있는 현재 상장 기업이 있어요. 정확히 9월 10일까지 잡읍시다.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3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으로부터 결과물을 내었다. 초전도체다. 아니다. 나왔어요. 근데 기사로 어느 기업의 황산납을 납품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쵸? 여기서 신성델타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기단이다 나오면서 황산납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 업체를 딱 찍게 되면 지분의 80%를 들고 있는 상장사거든요. 점으로 10번. 최소. 다만 주가가 10배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 얘가 어떻게 됐어요? 퀀텀 에너지 그리고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 그리고 신성 이것도 7배 올랐어요.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근데 황산납에 대한 부분을 시장의 첫 테마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해결 얘네들이 한 번에 수긍할까? 아니 주가 빠지면서도 그러면 다른데 또 한 번 또 해볼게요. 썼던 데 쓰겠지. 지분 어떻게? 황산납 비상장 업체 지분을 80% 보유한 한 군데 핵심 포인트 한 군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빼게 되면 7배 가는데 10배 못 갑니까? 그쵸? 그리고 이 신성델타테크는요 왜 주가에 대한 상단선의 7배 법칙도 있지만 하단선에 대한 부분도 바뀔 거고 상단선에서 바뀐다 매도를 통해서라도 할 거다 주가를 누를 거다 이 과거 규칙도 있지만요 대유 지분이 꽤나 있잖아요. 그쵸? 중요 공시사항 없음.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관련 없는 거를. 지분 가치로만 가는 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회귀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건데 황산납 업체 지금 얘네들을 피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산납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자, 축제는 즐기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잔여물이 되면 안 된다. 코로나 때도 뭐다? 그 산업 때 분명히 하는 건 좋아.
지금까지 끌고 오니까 그 모양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거 아지만 해법 말씀드릴게요. 자, 010-6227-8706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신성, 황산남 보내주시고 샵 그리고 한 칸 띄고 샵 해서 하나로 묶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꾸 안 합니다. 샵 하나만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절대 이러면 안 옵니다. 스팸 설정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해법 말씀드렸나요? 안 했나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서치를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4주 전에 찍었습니다. 자, 볼게요.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자, 영상을 제목이 뭐예요? 찍으면서는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파워로직스와 신성 델타테크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유는 부정과 긍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주거든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24%까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자, 시간 내용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일러드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실시간 내용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실시간 일러드리긴 대응방이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이런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원익 원익 비행이 신성 그쵸? 델타테크 이런 19,000원이었죠? 종목들 기준으로 조금 좀 나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할 자,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자, 이 8,040.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엔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죠?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그럼 앞으로 해법도 분명히 통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데이터? 그게 아니죠. 자, 첫 테마가 발생되고 거래가 없었죠. 여기는 단기 매매해야 됩니다. 왜? 이슈를 동반하는 거는 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들도 쫓아갈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설령 수익을 냈더라도 또는 이걸 못 샀더라도 어떻게 한다? 첫 테마는 보통 이렇게 두 방을 갑니다. 강한 테마면. 근데 이 거래일에 상승을 줬던 게 하나, 둘, 셋, 넷. 자, 5거래일. 5거래일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5거래일 동안은 공부를 안 한다. 어렵다. 초전도체라는 게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 근데 알아들을 재료들 있죠. 식품 테마, 오염수 테마, 핵 테마.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건 어려웠던 거지. 안 한다고. 근데 선수들은 어디 공부한다? 여기. 왜 그럴까? 이 여기서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어느 게 크죠? 자, 다시 한번 보자. 여기서 시작했다고 칩시다. 만 원에. 단기 거래를 통해서 25,000원까지 이렇게 붙었다고 쳐요. 갭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40%입니다. 그쵸? 다시 원위치 비슷하게 오죠. 이때 뭘 해야 된다? 서치, 공부. 아, 이게 기단이다라는 일본, 독일, 뭐 기타 나라에서 기단이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이 판은 9월 초면 해결이 된다고 하네. 그러면 긍정과 부정이 오가죠. 이때 큰 판은 다시 내려온 이 14,000원대에서 큰 판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서치 능력인데 개인은 거의 이걸 못한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 뭐라고 했어? 시장의 판을 알아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시장에 순응해라. 시장이 바뀜을 빨리 인지해라. 그래서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어떠한 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단기판인가 일정이 정해진 장기판인가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예로 임상에 3상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겁니다. 비소함 합니다. 업종의 분위기상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 되면 결과물 나와서 빠지죠. 실적 좋다 하는데 나오면 빠지죠. 실적이 안 좋다 하는데 거꾸로 오르죠. 선반영.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어떠한 종목을 따했을 때,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를 한다고 하면, 2차 전지, 리튬, 광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버린다. 그쵸? 이게 뭐다? 나중에 사업을 추구하는 전혀 본업과 상관없는 기업들. 결론은 말로는 4분의 1 통화. 그쵸? 그러면 기업은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열심히 할 겁니다. 기존의 2차 전지 산업을. 신성도 똑같이. 그쵸? 이 두 번째 판, 큰 판을 먹을 줄 알아야 그걸 타짜, 고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지금 저한테 막 댓글 달리고 문자 온다, 문자로 막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후배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10명 중에 1명 살아남는다 했죠. 왜? 종목에 꽂혀버리더라. 바이오 업황이 아닌데 전 세계에 지금 모더나와 뭐요?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그때는 핫했죠. 실적도 좋았고. 지금 신저가죠. 최저가죠. 근데 종목을 탐방을 갔다 와서 꽂혀버리더라고. 요게 뭐고. 업종이 안 좋은데 왜 그걸 하냐고. 원위치와버린데. 반도체도 똑같아요. 어떠한 이런 업종이 안 좋게 되면 피할 땐 피하고 가야 된다는 거고 현재 반도체도 AI 칩 반도체 이걸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했다가도 아하 AI 칩 반도체 그러면 대형주 돌았으니 중소형주 딱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 자율주의 AI 칩 반도체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만날 그냥 본인 좋아하는 종목들만 그냥 반도체 뭐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의 희비는 바로 여기 갈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찔러 넣을 때 찔러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에 빠지지 말라는 게 그 말입니다. 초전도체 기단이다. 나온 다음에 순응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고. 나는 500% 넘을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는 50% 감안할 수 있다면 나는 베팅하겠다. 틀린 말은 아닌데 참 재밌네. 퀀텀 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거예요? 아니면 지분 가치에 있는 캐피탈 하나 건너고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 안 하냐고. 얘네들이 그 기술력을 한 거면 오케이. 자꾸 이상한.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번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바이오 뭐 어떠한 뭐 항암을 해서 개발했어. 뭐 비소세포. 자, 미국의 삼성에서 얘가 된대. 좋아, 베팅을 하라고. 얘한테 해야지. 왜 얘 지분을 보유한 딴 애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알아들을 사람만 하세요. 네, 이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좀 과언을 하면 죽은 놈 그거 만지기밖에 안 돼요. 불알 만지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하실 수 있고 대응하시고 본인의 평가 금액은 이 이상에서 이 종목을 나올 거예요. 변동성이 크니까 하루에 변동성 몇 프로냐고. 기다 아니다. 그쵸? 클 때는 58%, 마이너스 8% 상한가. 계속 나오잖아. 가까워질수록. 요 날도 어때요? 변동성 위아래 38%. 많잖아. 이거 작은 것만 해도 얼만데. 그쵸? 반드시 대응합시다. 그리고 핵심 일요일 신성 델타 테크 업데이트. 그리고 가격 지분법 정리. 황산납 한 군데 반드시 받아가세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월요일에 어떤 특정이 사항이 나오든 9월 이제 초에 결과 발표된다고 했으니까 2라운드 황산납으로 이제 하고요. 현금은 30%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뭐 대형주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본인의 보유 비중 그리고 대형주 이런 것들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현금을 좀 마련해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상단은 정해져 있지만 계속 결과물 받아들일 때는 어차피 빠진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자, 만일에 감내하고 싶다. 그런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분은 일단은 한 대 얻어 맞고 나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텐데 아마 시장에 나와 있는 초우전도체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건데 10분은 빨라요. 뭐 비공개 학회다 뭐다. 그쵸? 이 비공개 학회도 역시나 결국은 뭐다? 비공개죠. 기다 아니다라는 학자들을 모아놨죠. 뭐 어쩌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지. 그게 기대하지 말라고 이제 단기 이벤트에 끝나는 거야. 근데 뭐 비공개 학회에서 뭘 다룰 거고 나올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진짜.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신성 델타 테크를 떠나서도 앞으로 큰 부자 될 수 있을 겁니다. 바꾸려고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근데 그걸 못한다라고 안 하겠다라는 분들은 앞으로 해결 방안이 없고 결국은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성공을 할 수 있겠지언정. 자, 이런 거죠. 차트 보고 들어갔다, 뭘 들어갔다. 야, 되겠다. 결국 말론 이겁니다. 왜? 작전주 하다가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하면 돼. 급등주도. 근데 승불 걸어버리잖아. 한 번의 실수로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롱런 하자고요, 롱런. 예?
제가 말했죠. 10명의 펀드 매니저 들어오면 한 명만 살아남는다. 9명은 다 1, 2년 안에 나간다고. 왜? 여기에 꽂혀서. 이건 진짜 두들겨 패도 이건 듣질 않아요. 예. 다만 여러분들은 성인이시죠. 할 수 있죠. 실패를 경험했죠. 자, 가정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정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희 연구소 인력들도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 후배들이 지금 모여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최근에 정경영 가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똑같아요. 시장의 판이 좀 바뀔 때마다 제가 초청을 받는데 지금 시장이 반도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로봇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몇 조를 다루는 데라서 그런 섹터에 대한 부분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 중국의 헝다 기업 파산 물론 이런 서치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뭐 고용이 잘 안 돼서 실업률이 증가돼서 미국이 일정 부분 상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따져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업종을 해두는데 거의 왜 저를 했을까요? 음,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중요하다고. 단 약간의 제가 약간은 이제 메이저들 중에서도 주식 타짜라고 붙었던 이유가 뭘까요? 약간은 비속어일 수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음, 돈 냄새를 잘 맡았어요. 그게 뭐냐? 업종이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여기서 2차 전지 150조 시장에서 슬슬 반도체 AI로 가고 있구나. 시속 게임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맨날 여기만 산다, 여기만 산다 소문 듣고 하면 고봉이죠. 먹을 구간이 없죠, 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되면 판교. 판교 되면 여기. 돈 흐름이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똥말 어디까지 움직일 때 할 수 있어야지. 단 잔여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에 겨울에도 여름에도 겨울을 입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면 됐나요? 자, 가격 법칙 가져가시고 황산남 이걸로 한번 내보자고요. 반말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50입니다. 예. 근데 반말은 안 좋은 거다. 저도 이 최근에 좀 후배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중요한 건 가장 그겁니다. 사람이 뒤통수 치는 사람만 아니면 뭐랄까 나에 대한 어떤 격언 아니 그 말로 인해서 한 거는 안 좋더라고요. 제가 사과도 했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사는 게 똑같죠. 이렇게 프런티어 메타바이오 여기 계신 분들이 올려주시는 건데 뭐 히림부터 메타바이오 이렇게 네옴시티 이번 네옴시티 테마 있었죠. 히림인가 올려드렸죠. 상한가 같죠. 자, 왜 그랬을까? 네옴시티 관련주 히림 다 보내드리죠. 그러면서 이때 7시 53분 자 빈살만 금고지기 이 뭐 네옴시티 다 아실 거죠. 작년에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5배 올랐죠. 다만 저가 수주가 이어날 수 있다. 당분간 바로 움직이지 않았죠. 왜? 수주전이 빨리 일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달라진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우디의 기적 막 이런 걸 꿈꿨는데 근데 다만 주가가 바닥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금고직이 온다는 말 한마디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미리 알았으면 좋겠네요가 아니죠. 자 봐요. 1.3%에 시작해 상한가 한 거 아닙니까? 판을 이해하면 돼. 내 종목이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라서 호재도 악재도 호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여기 다를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죠? 제일 빨리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크루즈선 역시나 똑같죠? 매번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더 간단히 합니다. 저도 오늘 세미나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 날 또 오전부터 가야 돼서 자 중국 관광객 태운 크루즈선 제주기항 여기서 핵심이 뭘까? 자 이거 다루기 전에 반도체도 나뉜다. 전공정 후공정 그쵸? 메모리 비메모리 시가 클리너 그쵸? 다 나뉜다. 파운드리 팹리스 그 안에서 또 나뉜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종목을 보고 반도체를 보고 시장을 보니까 틀렸다. 이해되시죠? 아셨나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자 2차전지도 전공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폐배터리 뭐 원통형 배터리 막 나오죠. 최근에는 뭐 어떤 효율을 올린다 성능을 올린다 급속 충전한다 다 2차전지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리튬도 산화 리튬, 그다음 수산화 리튬, 황산 리튬 어디를 하느냐에 다른데 2차 전지 하나만 보게 되면 X.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라 했죠. 증명하지 말라 했죠. 여러분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지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를 50만 원이 고점이다라고 한다 한들 시장에 150만 원 원하면 해야 된다. 단 이런 걸 알아야죠. 150조 시장이지만 뭐가 인버스 펀드가 등장하죠. 등장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판을 알면 하하 그 수급들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예측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자, 중국 관광객 태운 크루즈선 제주기아.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번 중국. 오케이. 서칭 한 번만 예를 들어 드릴게. 2번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가끔씩 이런 거 큰 이슈 나오면 바로 여기서 라이브 방송 링크 올리면서 다 들어오잖아요. 2번 뭐죠? 단체. 3번 제주. 자, 1번은 뭘까? 화장품 카지노. 오케이. 단체. 오케이. 자, 봅시다. 라이브 방송에 달았던 건데, 자, 라이브 방송 해놓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루긴 하는데, 저희 연구소 이제 후원이 되는 분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비공개로 돼서 나중에 열어드리긴 합니다만, 자, 지금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 화장품이 좋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은 미인대라고 했죠. 업종에. 자, 근데 예전처럼 보따리상이 와서 대거로 사들여가지 않는다. 왜? 중국 화장품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더라. 오케이? 자, 근데 좋다 이거야. 일본 향이죠. 중국하고 일본이 이 어떤 사이가 안 좋았죠. 더 안 좋아졌죠.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자, 어떻게? 왜 일본 쪽 화장품이 좋아지지? 중국인이 여행을 취소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실수하는 건 이것도 화장품. 미국 쪽인데 왜 중국하고 연관이 있나요? 주가는 반대로 놀죠. 그 전엔 올랐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화장품 카지노. 자, 오케이. 파라다이스. 오케이. 한 20% 30% 오르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중국 단체 그리고 제주. 중국인 자본이 50%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안 들어와서 실적이 증가되지 못했고 여기 있었는데 중국인 들어와 단체로. 그리고 얘네가 한국 최대의 카지노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3박자 끝. 제주까지 연결했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된다? 9,800원에서 17,600원. 80% 넘게 오를 수 있는. 이게 수익률 갭이라는 거야. 근데 아니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죠. 난 더 적게 먹어도 좋아요. 근데 왜 이런 걸 하지? 내국인 면세점, 내국인 카지노를 왜 하냐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하면서도 사이드로 놀게 되고 2차 전지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업종을 보면서 나뉘는 섹터를 구분한 게 아니고 종목을 보면서 2차 전지를 봐버리니까 푹 빠져버린 거지. 종목 샀다가 에코프로. 많이 가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델타도 똑같습니다. 과거 회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대응하려고 해야지. 무슨 뭐 500만 원 가는데 무슨 뭐 마이너스 50% 되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쓸데기 없는 말은 남기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저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지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어떠한 시장의 강력한 테마군도 결과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다. 왜? 주가에 대한 탄성 논리가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HLB, 뭐 신라젠 점으로 간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오늘 주식을 무조건 안 사면 죽어버릴 것 같은 분들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꼭 다른 테마가 움직이고 다른 주식을 사고 싶은 게 또 등장을 하죠. 그거예요. 시장이. 이해되시죠? 자, 함수 말씀드렸고, 자, 텔레그램방은 이제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루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신성델타 초전도체부터 요런 뭐 포스코 DX는 이렇게 되게 되면 거래소 이전되게 되면 빠지는 거를 공매도를 쳤던 애들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라는 거죠. 한번 볼까? 이거 가지고 볼게요. 이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DX. 그쵸?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사례도 알아야지. 과거에 포스코 ICT였고 뭐 전기차 충전하는 애들이었는데 사업분을 매각했고 자동화 물류. 그러면 아하 지금 자동화 물류 AI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다?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겠다. 거래소 이전 상장은 매출액이 증가되게 되면 실적은 좀 딸리더라도 인정해 준다.
거래소 종목이라고 다 실적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매출액만 증가되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거의 다 대부분 내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 제조 업종이나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된다? 오르죠. 빠진다에 공매도 때렸던 애들도 오른다가 아니고 거래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갈 때 어거지로 사야 돼요. 그게 시장의 룰인데 여러분들은 아하 좋은 이슈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여기 다루잖아요. 이거 큰 겁니다. 과거에 셀트리온 사례를 보세요. 셀트리온도 공매도 때문에 힘들다가 이전 상장하면서 폭등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잘 됩니다, 뭐 잘 됩니다 해서 계속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 판을 아세요. 흐름, 판, 시장에 그걸 모를까봐 매번 자 이렇게 큰 수익 내십니다. 다음 뭐 보여드릴까? 저 6개월치라서 테라사이언스. 자 이것도 이거 잡주긴 하지만 안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고 데드캣 바운스, 담보대출 빵. 그죠? 상장 폐지 피해 갔으니 빵. 이걸로 손실 보신 분이니까 이걸로 일단 한번 해라. 다 수익 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낸 뭐 1,000만 원부터 이제는 20억 정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 60억이 됐습니다. 왜? 시장의 논리. 자, 저희는 최종 목적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몇 조 원, 몇십 조 원 다루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색깔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필드에서 이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오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도 행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주식 타짜라는 애가 정말 선의의 이런 어떤 음, 좋은 전달력을 했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죠. 자, 이렇게 쭉쭉 그냥 있었던 거. 6개월짜리라서 더 올려봐야 이거 천천히 이게 올려드리는데 0.5배속으로 하면 다 보일 겁니다. 언제부터 8월 25일부터 중국 관광객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레전드 폴라리스 오피스 여기 올려주신 분들 시간 날 때 제가 취합해서 올려드리니까 자 네이버 한컴 폴라리스 오피스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결론은 자 여러분들은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아까 그 신성 그죠? 신성이라고 문자를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신성 그리고 제2라운드는 황산남 다룰 겁니다. 초전도체 빠른 속도로 나올 때마다 가격 전략 반드시 받아가시고 오버슈팅 나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또 다룰 거니까 황산납 제2라운드를 준비하시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죠? 즐기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한다 했지? 샵 한 칸 띄고 샵 아시죠?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텔레그램 방은 들어오시면 좋죠. 시장보다는 빠를 거고 제 의견 시장의 판때기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죠? 그런 것들 알고 접근을 하고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사이드에 있지 말자고요. 여기 움직이는데 나는 저기가 있지 말고. 지금도 5G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코로나 치료제 들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해주세요. 옆에 지인분이거나 마음 편히 말할 수 아마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하겠죠. 텔레도 이제는 샵을 넣어서 자 텔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 샵 따로 보내주세요. 아시죠? 왜 그러냐? 지인분한테는 텔레 샵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이 이 문자가 오게 되면 AI가 알아서 보내거든요. 네, 딱 취합해서 엔터 누르게 되면 통신사에서도 AI가 수신 거부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스팸 문자 처리된다고 하거든요. 뭐 링크 주소 하나씩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계속 저한테 문자 막 이렇게 뭐 여러 개 막 보내던 것도 스팸 처리됩니다. 왜? 한두 건이 아닐 테죠. 자, 반드시 텔레는 지인분한테 부탁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까 황산납 신성 샵 한 칸 띄고 샵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결과물에 대해서 수능은 하겠지만 절대 주식수를 최종까지 늘리지 말고 거래만 합시다. 아시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래해서 황산납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
충분히 과거의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운용을 했었고 시장을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사실도 결론은 3박자, 4박자까지도 쪼개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뭐 엄청난 교육 자료도 제가 한 번씩 스팟으로 좀 보내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